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동산만 잘 알아도 그리고 투자 기회를 잘 잡아도 여러분이 경제독립을 이루시는 데는 최소 50% 이상은 따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또 유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그 부동산의 투자 결과가 과거 10년을 여러분 보시면 주변에서 2배 이상 수입이 되신 분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집 마련, 부동산을 통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을 열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3일 경제독립TV에서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바쁘셔서 놓친 부동산 뉴스를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7월 첫째 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부동산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총 12가지 꼭지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면서 나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진정으로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모두 경제 독립을 꿈꾸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 손가락 하나 까닥 하시면 구독 신청, 알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3일 경제독립TV에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부동산 뉴스, 여러분의 지갑을 빵빵하게 불려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3일 경제독립TV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하는 긴급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대책에도 서울 곳곳서 최고 매매가 속속 기록,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 우려해 실소유자가 매수 나서 거래 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수도권 지방 일부 과열 분위기는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런 유동 자금들이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서울 집값, 그러니까 서울 핵심 지역으로 다시 몰려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토부 실거래 정보에 이제 상계 미도 전용 84 평방제곱미터 아파트는 6억 5천, 상계 벽산 전용 59 평방제곱미터는 4억 3천, 중계그린 1 전용 49 평방제곱미터 아파트는 4억 3천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롯데캐슬 전용 85 평방제곱미터 32평은 17일 이후 19건이 매매되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역시 비슷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용인 화성 규제하자 분당 집값 이땅 신고가 한경 보도인데요. 용인 화성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자 분당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전용 133평방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16억 2천으로 단숨에 2억이 올라버렸습니다. 순회동 파크타운 대림아파트 전용 101평방제곱미터 아파트는 14억의 실거래, 한 달 만에 1억 3,500만 원이 상승했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양지마을 5단지 전용 84 평방제곱미터 아파트 32평은 7억 5천에 전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4월에 비해 무려 7천만 원이 급상승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인근 8억에서 9억 호가하는 전세가 많다고 합니다. 분당은 기업체 입주가 많고 학군 등 인프라가 좋고 재건축도 기대가 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 전국서 서울 절반 크기 공원 일몰제, 지방재정 1조 5천억 펑크 매경의 기사인데요. 자, 국토교통부가 7월 1일 시료되는 전국도시공원 면적 338
만 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 서울시 면적이 이제 55%에 달하는데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원이 일몰제에 이제 그 해당이 됐는데 서울시장이 실효 대상 공원 용지를 최대한 유지 방침을 밝혔죠. 채무는 늘지만 시민의 편익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지자체 매수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개인 토지 의무로 일정한 보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꼭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부터 주택임대차 갱신거절 통보기간을 6개월에서 이제 1개월 전에서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이 되어서 2개월 전에는 최소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갱신거절 그 여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돼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6.17 역풍 끝까지 간다. 부동산 규제 다음 카드는 뭐 이데일리 이제 기사인데요. 벌써 6.17이 발표된 지 이제 뭐 2주 내외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역풍이 발생한다는 거죠. 국토부가 이달 중 김포, 파주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단계별 격상이 예고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적용이 돼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가 됐는데 투기과열지구 이제 9억 원 이하가 40%에서 이제 9억 초과분이 20%로 이제 낮아졌고요. 이것이 이제 6억 이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현행은 30년인데 10년이 늘어난 40년으로 사업 승인 더욱 깐깐하게 한다. 이런 이제 뉴스고요.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이 조정 대상 지역의 실거주는 2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난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까다롭게 바뀌었죠. 자, 여섯 번째 꼭지. 6.17 빈틈 놀이자 빌라 오피스텔 동났다. 자, 매경에서 이제 보도가 난 내용입니다. 3억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 회수 내용 포함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다 보니 대책에서 제외되다 보니 바로 이제 빈틈을 노리고 빌라 오피스텔로 자금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 3구역 대지 25평방제곱미터 시세 14억 5월 12일 13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급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현 1구역의 경우 대지 23평방제곱미터 기준 매물 호가 7억 원대 형성 6월 6억 원대 매입 가능했으나 1억이 벌써 올랐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실거주 2년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어서 급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투기 지역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분양 오피스텔 계속 완판 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규제를 하면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면 자금이 몰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꼭지입니다. 59만 채 드러난 등록 임대주택 결국 정부에 자충수 됐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150만 채 주택 보유자 45만 명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상 엄청난 특혜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이런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정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 공식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임대주택 등록 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효과 발생하는 만큼 활성화 정책은 유지, 갭투자 막기 위한 정책 추진하다 보니 두 대책이 서로 부딪혀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락가락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가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8번째 꼭지입니다. 제주 국제도시 장밋빛 대형사업 좌측 우돌 폐기되고 변경되고.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사업이 휴양령 주거단지 외에 제주시가 내세운 7대 프로젝트 등 완공 운영되는 사업은 단지 3개에 불과한데 그 3개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요즘 그 자본이 제주도에서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9번째 꼭지입니다. 가야 할 길을 멀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난 집값 민심 달라져 종부세 넘어 더 세금 카드 꺼낼 수도. 매경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시 대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다주택자 부담이 강화가 됩니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신속 처리가 예상이 되고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공급 물량 확대도 예상이 되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일정이 좀 빨라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이 속도전을 펼칠 것 같고요. 소규모 택지 등 개발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신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로 부동산 고비조인 대통령 2030은 다독였지만 공급이 아쉽다. 조선비주 뉴스인데요. 다주택자 부담은 강화가 되고 12.16 대책 종부세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며 재산세율 인하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활 기초 대상자 주택 청약 자금 10년 이상 주택 정책 차입금 장기 대출 소득공제 확대 취득세 감면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생초자 등 재산세 감면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초자 대출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됩니다. 공급 방안 핵심은 빠졌는데 사전 청약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계획이 대량으로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 이제 기사가 꼬집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한 구축 매물 확대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추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통한 동시다발 공급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꼭지입니다. 집값 50% 오르고 지지율 50% 무너지자 대통령이 나섰다. 뒷북 논란 뉴스1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경실련 등에서 현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이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친 기간 26%의 2배 수준에 달해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 근거 과잉 해석이라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다. 뭐 52% 상승했다. 이제 논란이 일고 있죠. 자, 여론은 도대체 어느 아파트가 14%밖에 오르지 않았는지 근거를 제시하려면 이제 분노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붕괴됐고 30대 지지율은 46.5%라고 합니다. 30대는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한경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부동산 114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 총 85곳 86,643가구 이 중에 45개 단지는 강남 3구 2년 거주 못 채우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실거주 기간 채우지 못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 속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 조합 설립 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주인들이 어떤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잘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압구정 신현 때 최근 추진이 설립 주민동의 받아 압구정 3구역 구현대 일대도 2년 만에 조합 설립 서둘러 개포주공 5단지 연말까지 조합 설립 마무리 개포주공 6, 7단지 추진위장 선출 서둘러 신반포 2차 8월 말 조합 설립 총회 열고
강동, 삼익가든, 삼익파크, 천호 우성 등도 추진위 구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과천주곡 10단지 추진위 구성 3년 만에 조합 설립 신청 동의를 채웠다고 하네요. 과천 8, 9단지도 추진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이 정말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고 지지난주죠. 나오고 아주 그 뜨거운 2주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김포 파주 지구가 다시 뭐 지정이 예상이 되고 곧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제 한 주간 부동산 뉴스 7월 첫째 주 브리핑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언택트 시대 큰 글로벌 전염병 사태 이후에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사랑이, 한국인들은 부동산 사랑이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유동성 자금이 미친 듯이 부동산을 찾아서 정말 그 폭우가 급물살로 쏠려가듯이 지금 부동산으로 이리저리 가고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영끌해서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의 그런 우량 기업들이 굉장히 그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투자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아직 회복된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지금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조금 진정하시면서 시장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조금 과도하게 많이 오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차분하게, 다만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면서 어차피 우리 종잣돈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그 글로벌 우량 주식에 조금씩 자금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딱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SK 그 바이오팜 굉장히 주가가 지금 따따블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사례는 이제는 우리 주식 투자의 패러다임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니콜라 주식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그 차 주식에 지금 1위의 떡상이 됐습니다. 자, 불과 10년 전에 테슬라가 출발했는데 전통적인 도요타, GM 뭐 이런 거 다 제치고 한국에 이제 현대차 제치고 시총 전 세계 1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시사해주는 바는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그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 TV에서 여러분이 바쁘셔서 미처 놓치셨던 부동산 뉴스를 매 주말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잘 보셔도 여러분이 그 부동산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엽 소장의 인사이트와 생각하는 바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부동산 뉴스 꼭 챙겨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